당일에 바로 오셔서 마취하시고 수술하고 바로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오셔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입니다. 오늘은 남성학개론 6번째 시간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 중에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자기애가 좀 강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성적인 활동이 원활한 사람들. 어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 둘이 데리고 와. 자기도 좀 왜소한 게 컴플렉스인데 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아들이 조금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아들 둘을 다 수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대에 대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진피 확대, 그 다음에 필러, 그 다음에 자가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거는 자가진피 이식이에요. 그 이유가 어쨌든 모든 확대 수술 중에 평균은 다 가요. 우리가 남성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좋아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두루두루 만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가진피 이식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필러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지방 이식도 다 장점은 있습니다.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고 크기에만 치중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수술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각 수술별로 이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 맞는 수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진피 이식 수술을 하는 게 평균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두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두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부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셔야죠. 공간이 좁고 피부 탄력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에 공간이야 그렇다 쳐도 이 탄력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피부 탄력도가 떨어진 사람한테 너무 큰 확대가 되면 이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부 탄력도를 뭐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을 저희 병원에서 솔직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환자분에 맞는 확대 방법을 권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피는 뭐 정말 얇은 조직은 보통 1, 2mm부터 해서 두꺼운 조직은 7, 8mm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7, 8mm의 조직은 생착의 문제로 인해서 솔직히 많이 권하진 않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두꺼운 조직으로 쓸 때가 거의 5mm 정도까지. 근데 피부 조직이 5mm라는 것도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물론 5mm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에 맞게 해야죠. 단순히 큰 확대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자가지방이나 이런 필러로 확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피 이식을 이용한 음경확대 수술이 그래도 제일 고난이도 수술이고요. 그리고 제일 수술 시간도 더 길게 걸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1시간 내외로 다 끝나요. 전신 수술이 아니잖아요. 딱 그 중요한 부위에 그 부분만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오셔서 마취하시고 수술하고 바로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수술하고 난 이후에 불편감을 느끼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내원을 위해서 또 다시 오셔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의료용 도마본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봉합사를 풀러 오시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런 도마본드를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는 지병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조금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똑같이 합니다. 감시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원을 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좀 위험 요인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다 해봐요. 당뇨도 당뇨가 잘 컨트롤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혈액 검사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서 수술을 진행하죠. 수술을 할 때도 또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시 장비를 동원을 해서 환자분이 제대로 심장이라든지 심장 박동수, 호흡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수술을 하겠죠. 지병이 있다고 해서 수술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피 이식 수술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발기됐을 때 통증이에요. 음경의 해면체 위쪽의 조직에 이 진피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겠죠. 내 음경의 해면체가 늘어날 때 똑같이 이 진피 조직이 늘어나줘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발기식 길이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정이 된 실에 의해서 당겨지니까 그래서 통증이 와요. 이런 부분들은 진피가 자리 잡는 시기라고 하는데 한 달쯤 될 때까지는 좀 있을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부터는 이제 슬슬 사라집니다. 통증이. 그때부터는 이제 발기통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보통은 성생활이 가능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때부터는 성생활을 하셔도 되니까 조금 불편하고 뻐근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때부터는 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성생활을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